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시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대상기관 승인의 건,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지난 10월 7일 이채명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김은희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난 6월 1일 이은희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난 8월 25일 윤견수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총 13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직원 보고에 의한 제6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의 제104조 제2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시 자원봉사센터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7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8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9항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제10항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1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2항 2022년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3항 2022년도 한국 안양시민 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이은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희 의원입니다. 저와 이태명, 이성우, 서정열, 이재현, 정맹숙, 정동남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질 행위에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질 행위는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심각하게 행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공직 환경 풍토를 조성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근무 환경의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갑질행위 실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징계 및 징계 감경 사유의 적용 배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부터 제10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보호와 보복행위,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제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김은희 의원입니다. 저와 이은희, 김선아, 서정열, 이성우, 이명란, 이재현 의원 등 우리 위원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2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분기별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 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 이전 소득에 합산되어 급여가 삭감되는 우려에 따라 신청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예외적인 일시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기본소득이 공적 이전 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개정하여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대상이 되는 모든 청년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배부에 드린 제안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계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청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청무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661,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특례보증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 중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 편성 요구액은 10억 원입니다. 2021년도
본 예산 3억을 기준으로 하여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례보증 지원 규모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계속 시행 중인 일반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0억을 편성, 출연금의 4배수로 특례보증이 지원되도록 잘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지원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 편성 요구액은 5,035만 원으로 21년 대비 약 1,442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지원은 관내 콘텐츠 기업 중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 편성 요구액은 2차 협약안에 의해서 2019년도에 상반기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선 지원한 기보증액에 대해서 협약 비율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후 출연하는 것입니다. 2019년 6월에 협약한 3차 협약 기간이 지난 2021년 6월에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3차 협약 출연금의 보증금 잔여 한도인 금액 18억 7천만 원에 발생함에 따라서 추가 출연 없이 2023년 6월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15억 원을 편성해서 출연금의 10배수로 특례보증이 지원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2번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도 출연금 편성 요구액은 5천만 원으로서 금년도 본 예산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설치하여 시군 출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에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3번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창조산업진흥원 출연금 편성 요구액은 총 103억 1,600만 원 규모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7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은 총 4건입니다.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80억 3,800만 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2,800만 원, 청년창업펀드 15억 원, 창조산업진흥원 본원 건립비 상환금 7억 5천만 원입니다. 먼저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주요 사업인 청년창업 및 단계적 성장 지원 11개 사업에 27억 6천만 원,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국내의 판로 지원 11개 사업에 12억 7,500만 원, 혁신기업 육성 및 융합산업 지원인 연구개발, 기술 상용화, 정부 공모사업계획 지원 체계 구축 등 총 7개 사업에 8억 8천만 원, 3개 분야의 기업 지원 사업인 총 4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 지원은 행정재산 사용료 4억 5,840만 3천 원, 기업지원시설 3개소, 본원 창업지원센터, 동안벤처센터의 시설 운영비, 임직원 인건비, 입주기업 임대료 수익 감소에 따른 운영비 보전 등 기본 운영비로
25억 5,501만 9천 원,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운영 지원 1억 957만 8천 원을 책정하여 총 3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펀드 출자금,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 조성을 위해서 시출자 규모 45억 원으로 현재 30억 원이 출자되었으며 22년도에도 1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 본원 건립비 상환금은 현 창조산업진흥원 본원이 2001년 건립비 당시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하게 되었으며 이 가운데 도비지원금 85억 원 일시 상환 시기가 2024년 1월에 도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상환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에서 30억 원을 보존으로 해서 2021년부터 매년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취지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2022년 본예산 편성 전에 출연기관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 보증사업 등을 위한 출연 계획이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업경제과 출연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혜원입니다. 의원번호 664번 2022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예적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2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편성 반영코자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른 지방세 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안양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 의무를 규정한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본 출연금 규모는 5,363만 원으로 전년 5,455만 원보다 9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출연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사유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출연금 산출 적용 비율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3에서 1만 분의 1.2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연구원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 관련 연구 과제 수행, 지방세 공무원 직무 교육, 지방세 법령 시스템 지원 등 지방세정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으로 의원님들께서 출연 계획에 동의해 주신다면 지방세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 법령과 출연 계획 현황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2022년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안양시 일반에게 제출 예산안에 반영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안양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근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출연금은 금년 대비 6,500만 원이 감액된 479만 8천 원입니다. 금년 7월 장애인 고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단 기금을 재원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개정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21일로 약 1개월의 공백이 발생에 따라서 2022년도에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출연하여 중증 장애인 공무원에게 공백 없는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현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안양시민 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정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재단법인 안양시민 프로축구단 추정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본 예산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추정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안양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근간은 안양시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2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추정금은 금년도 55억 원 대비 5억 원 증액된 60억 원입니다. 2022년 FC 안양 총 세출 예산안은 135억 5,700만 원으로 재원 구성은 출연금 60억 원과 자체 수입 75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이 중 60억 원은 FC 안양 선수단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대비 출연금 5억 원이 증액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단이 현재 리그 2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 전 전력을 유지하고 K리그1 승격 등 구단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력 강화를 위한 우수 선수 영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2021년 연말에는 선수단 32명 중 17명이 계약 만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작년 대비 팀 성적이 향상됨에 따라 선수들의 연봉 기대치가 높아져 출연금의 증액 없이는 전력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단순한 구단을 유지하는 목적이 아닌 K리그1 승격 및 명문 구단으로 발돋움시키고 이를 통해 도시 브랜드 제고와 시민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안양 시민 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재현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조 안양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조 검토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갑질 행위의 근절을 위해 2018년 공공기관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제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 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바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조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12조 검토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1년 동안 분기별 지급받는 청년 기본소득이 공적 이전 소득에 합산되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및 수급액 삭감을 우려하여 신청을 포기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당초 청년기본소득 지급 취지에 부합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도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있으며 조문의 형식 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별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17조 검토기원입니다.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제269회 임시회정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던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사용료 징수 실적이 저조한 족구장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조부터 55조까지 2022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출자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출자 출연 규모는 2021년도에 181억 4,100만 원보다 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7,500만 원으로 해당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2년도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6조 검토기원입니다. 이 동의안은 금융대출의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콘텐츠기업,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으로 출연금 규모는 2021년도 예산에 18억 6,500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5천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기업 경영의 안전성 도모하고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출연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2조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3조 검토기원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21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 원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게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기도 출연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6조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7조 검토기원입니다. 이 동의안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2021년도 101억 200만 원보다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1,600만 원으로 청년 초기 기업 육성 지원, 4차 산업혁명 주도적 대응, 진흥원 운영, 120개 입주 기업 관리 및 산학관 협력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양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5조 2022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36조 검토기원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규모는 2020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012%인 5,363만 원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8조 2022년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39조 검토기원입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사업 출연금으로 규모는 2021년도 7,043만 원보다 6,563만 2천 원이 감액된 479만 8천 원으로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의 여건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대한 출연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43조 2022년도 대안양시민 프로축구단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44조 검토기원입니다. 이 동의안은 안양시민 프로축구단의 선수단 전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안양시민 프로축구단 출연 계획으로
규모는 2021년도 50억 원보다 5억 원 증액되어 60억 원으로 2022년도에는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수의 선수 스텝 계약 만료에 따른 우수 선수 영입 및 재계약 인건비 등으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구단 전력 강화를 통한 K리그 일부 승격 가능성을 높이며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사랑받는 구단이 되기 위한 안양시 및 프로축구단의 출연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 9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란 의원입니다. 우종강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채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개정 이유를 보니까 갑질행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 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 갑질행위 근절을 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최근에 갑질 행위 등으로 이렇게 신고가 이루어진 건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동안 지원센터 운영을 조례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어디에서 이제 감사관님이 했을 것 같아요. 감사관 부서에서.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동안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제 시장님의 책무를 보니까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상세히 나와 있네요. 아무튼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우종강 감사관님, 우리 이명란 의원님이 질의한 거에 이제 그 보태서 안양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피해자의 지원 조례안인 동시에 또 역으로 그 허위 신고에 관하여 좀 그 양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재정 사유는 우리 이명란 의원님이 이제 말씀했기 때문에 그거에 가름하고요. 그럼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가나 다라 마 다 이렇게 이제 피해자에 관련해서 이제 이 조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바 허위 신고에 관하여 규정한 안 제13조를 보세요. 저기 실장님. 그러면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인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보호를 받지 못한 건 어떤 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냐. 이제 그 의미의 2항에 보면 이제 시장은 신고자가 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시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여기에 시장은 신고자가 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좀 수정을 해서 가는 게 양쪽을 보호하지 않나 그런 차원입니다. 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은 지금 이제 이 조례는 이걸로 끝났고요. 지금 우리 이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이 있어요. 우리 지금 홍무관가? 네. 제가 이제 보면 우리 안양시에 의외로 장애인 공무원이 많지 않다는 걸 저는 느껴요. 그만큼 채용하지 않고 혜택을 안양시가 과연 주고 있는지 거기에 이제 그런 의문에서 제가 이제 의견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출연 계획을 봐도 예산이 2022년도에 3,295만 8천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보조 공학기기 뭐 이렇게 지원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안양시의 장애인들이 뭐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 됐던 정말 그 보조인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까지 이게 좀 안양시가 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여기 만약에 그런 장애인이 있을 때 보조인이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좀 지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22년도 안양 시민 프로축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을 보면 이제 예산이 저희가 이제 그 55억에서 이제 60억이죠. 네, 60억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21년 연말 선수단이 32명이에요. 32명인데 17명이 지금 이제 계약 만료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FC가 뭐 지금 경기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아니면 우리 안양 시민들이 가서 이렇게 볼 수는 좀 없었던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C 안양이 17명이 계약 만료가 돼서 이렇게 싸그리 바뀌는 것보다 메인들은 좀 잡고 가야 된다. 안양시가.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또 예산이 좀 더 지원된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그만큼 보러 오거든요. 또 그 축구 경기를 통해서 그만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런 면에서 좀 안양시가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지 거기에서 이따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따 단장님 오신다고 했죠? 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추가 질의 좀 하고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출연 계획 동의안이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은 이제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출연 계획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을 몇 가지 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여기 정기열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콘텐츠기업, 소상공인 여기 특례 보증이 있잖아요. 그 예산 전년 대비 증액 산출 근거 세부 내역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신청서에 들어가는 서류가 있잖아요.
그거 한 분씩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 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지원비가 80억 3,800만 원인데 12억 7,500만 원이 증감했습니다. 그 세부 내역 자료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안양 시민 프로축구단 출연 계획 동의안 홍재원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FC 안양 세출 예산이 35억이 감액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감액이 됐습니다. 그 세부 내역과 설명 바랍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들이 많습니다. 우리 홍재인 과장님에게 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족구장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개정해달라고. 그러니까 현행 보통 주간에 10,000원, 야간에 15,000원 받네요. 그렇죠? 예, 근데 휴일에도 한 15,000원, 또 야간에는 2만 원 받는데 기존에 이렇게 받으면서 운영하면서 혹시나 뭐 좀 회원들이 이렇게 문제점을 이렇게 뭐 이야기한 그런 거 있나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조례를 뭐 좀 고쳐서 뭐 금액을 좀 조정할 생각은 좀 있나요, 혹시나? 그래요. 왜냐면 이 요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의 많이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좁아지지 않았을까, 마음속도 그냥 소극적으로 많이 되고 여럿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이런 족구나 우리 지역의 이런 운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문을 좀 열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마치고요. 우리 FC 안양 프로축구가 올해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이 작년에 뭐 증액된 선수 따로 있나요, 혹시? 잠시만 이재현 의원님 예. 일괄 질문하시 오후에 오후에? 일문일답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고 그냥 말라 그러는데. 오후일까요? 그러면 좋아요. 예. FC 안양 같은 경우도 작년에 혹시 선수들이 좀 들어왔죠, 그렇죠? 그런 선수들 좀 자료도 그럼 같이 주세요. 그리고 올 2020년도 우수 선수들이 아마 좀 발굴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에서도 그런 안양시의 우수 선수들이 혹시나 이런 선수들이 또 엿보이다 보면 또 다른 구단에서 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잘 적절하게 이 선수 보호 차원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좀 뛸 수 있는 이런 좀 뭐 영향력을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 위해서는 결과적인 돈이에요. 이런 부분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시가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해주시고요. FC 안양 선수들이 너무 잘 뛰고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 관중석이 너무 텅 빈 관계로 너무 아쉬움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 또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도록 서로 또 협조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항상 될 수 있으면 응원석에 가서 같이 응원할 수 있는 이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FC에 관련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FC 보면 선수단 숙소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항상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궁금해서 알아도 답이 없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나가 있는 숙소 임차 보증금 좀
내역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수 인건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또 스카우트 해야 되고 또 잘하는 선수 다른 데 또 영입하겠다고 또 외치기도 할 텐데 이 부분 있어서요. 그 지금 저기 페이지 아까 보고 자료 보면은 3페이지에 그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 해서 여기도 15년부터 현재까지 선수단 그 나오잖아요. A부터 우리 선수 그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현재 잔존하고 있는 선수들이랑 몇 년 차인지까지 해가지고요. 금액대별 그 사람을 가지고 금액대별이라고 말하기가 참 송구한 일이긴 하지만 금액별로 해서 좀 정리 좀 오후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지금 기획경제실장님, 환경실장님에 대한 질의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는 환경실장님의 출석을 안 하셔도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오신 거야? 감사관님 계십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관 감사관님 먼저. 네, 우정관 감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 우중관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란 의원께서 그동안 갑질 행위에 대해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최근 갑질 행위로 신고된 건이 있었는지 또 그동안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행안부 및 경기도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관련해서 신고센터 설치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에 이제 시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같은 해 8월 감사관 내에 이제 팀으로는 이제 조사팀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갑질 피해 신고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쭉 운영해 오면서 2019년 10월부터는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갑질 상담 제보 신고센터 코너도 마련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안양시에만 이렇게 신고센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중앙에 이제 권익위원회는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 감사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민원 안내 국민 콜센터, 그다음에 국민 신문고 등 중앙 부처 차원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3년간 갑질 행위와 관련해서 한 2건이 신고 접수되었으나 확인 결과 갑질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단순 민원의 어떤 단순 불만 사례로 최종 정리된 게 2건이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아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 제13조와 관련해서 신고자가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양쪽을 보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조례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통한 갑질 행위 근절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고자가 한 신고 내용이 이제 신고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였으나 이제 조사 과정에서 허위 또는 거짓임이 밝혀진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징계 처분 규정을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으로 둘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징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갑질 행위 신고에 대한 이제 직원들의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쪽을 보호하자는 좋은 의미로 말씀을 주셨고 그에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허위 신고에 대한 징계 처분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둔다고 해서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징계를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정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선아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네,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 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게 그때 사실인지 알고 이제 신고를 했어. 근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야. 그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미 그 신고를 당한 그 사람은 마음에 상처 준 명예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이 신고 관련해서 열어놓는 것도 맞다. 열어놓은 것도 맞지만 최소한 신중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점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 사실 그 과정에 이 허위 때문에 예, 가짜 예. 뉴스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나중에 사실임이 밝혀졌다 해서 예, 그 실추된 명예가 다 회복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근데 다만 이 조례로 봤을 때 예, 예.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거는 향후 우리 감사관에서 있잖아요.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그 피해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민형사상 그 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 조례의 내용에 보면 이거를 1항에 위반해서 신고한 경우 징계 처분을 꼭 강제 조항으로 넣을 경우 여기에는 이제 거짓임을 알면서 거짓 신고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이외에 익명 또는 다른 사람 성명을 사용해서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도 다 징계를 줘야 되는 강제 조항이 돼 있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그 사실관계를 갖다가 명확히 확인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를 했다? 이거는 잘못된 경우예요. 다만 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기 김선아 의원님, 제3자,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적시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3자도 여기에는 조례에 보면은 제3자도 있잖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명의 도용해서는 안 되고 제3자도 그런 경우 그 사실관계에 관해서 제3자가 일단 들은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자기가 본 거, 전해 들은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신고할 수는 있죠. 이제 그런 경우도 어쨌든 조사 대상은 돼요. 이제 그런 경우 고의성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들은 얘기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특정인이 피해를 봤다. 이것도 일단은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 다 징계를 줘야 한다라고 강제정을 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본래 이 조례의 취지에 조금 위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사실관계 조사해서 이게 허위라든가 고의성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있잖아요. 징계 요구도 하고 필요하면은 고발 조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그 감사실장님 말씀이 그러면 이축돼서 할 수 없을 정도로 함의 조례를 또 하나마나 발의가 하나마나는 조례가 되니까 그러면 이 문구 자체를 어쨌든 그 지금 조치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고 하면 꼭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한번 이걸 열어놓은 주제에 허위로 좀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 이렇게 지금 이 동안에 좀 문구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문구가 제일 적절한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발의한 게 아니고 예, 또 예. 발의 의원님이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여기서 의원님들이 논의를 네, 저희가 해주시면 논의해서 예. 그러면 예. 신고한 사람도 보호하고 네, 또 허위 신고를 당한 사람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뭐가 있나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김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정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콘텐츠 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전년제 및 증액 산출 근거 및 세부 내역에 대해서 이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역은 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계획된 경기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예산은 금년 대비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은 1,400여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증감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의 그 증액이 된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로 인해서 금년 9월 말 현재 특례보증 지원은 작년 전체 실적 대비 2.9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5건이었는데 금년에는 50건, 현재 9월 말 현재 50건, 그리고 금액도 작년에 20억, 금년에 58억에 이르는, 그래서 2.9배로 증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올해 소진된 보증 규모 38억 원을 채울 수 있도록 출연 금액 10억 원을 출연을 해서 그게 4배수가 해당하는 40억 원까지 보증 지원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내년도 출연 예산으로 산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구비서류는 12가지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산조회로 가능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비 80억 3,800만 원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규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네, 7억이 증가가 됐잖아요. 예.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이. 근데 여기 보면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이 감액이 됐어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금액이 증가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감액은 조금 이해가 덜 가서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라는 것이 2012년도에 처음 관련 이제 보증을 하는 제도가 생겼을 때만 해도 우리가 스마트 콘텐츠 시티다 해서 지금 스마트 창조도시를 이제
슬로건 하기 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라는 것이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분야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뭐 8년, 9년 이 정도 흐른 현 시점에서는 콘텐츠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살아있지만 그쪽 분야로 이 지원을 하고 그 신청을 요구하는 기업 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경기도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1차 증액, 2차 증액 이렇게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 제도는 살아있고 신청 회사 수는 좀 감소하는 이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예, 신청 수가 적어져서 금액이 감액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잘 알겠고요. 그 전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개인이 많잖아요. 개인 사업자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자료를 신청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산으로 하는 게 많고, 그죠? 예. 하나, 둘, 셋, 5개. 여기 이제 또 전산으로 하는 게 6개. 총 서류가 11개인데 그 중에 6개가 전산으로 보증재단에서 제도가 가능하네요. 전에는 사실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이 가서 이런 서류를 띄고 하는데 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요즘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어려우면 우리 이 관에서 많은 도움을 좀 줘서 쉽게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한번 자료를 부탁드렸어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보니까 특별한 그 다른 서류는 별로 필요치 않는 것 같네요.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특례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오전에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좀 잠깐 한두 개만 좀 예. 짚어볼게요.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할 얘기는 많지만은 또 잘못 얘기하면 오해할 것 같아서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기도 이은희 의원 얘기하셨습니다.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있잖아요. 예. 우리 안양시에서 5천만 원 예산 적용하는 거죠? 편성하는 거죠? 5천만 예산 편성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지원 규모가 경기도에서 2조를 보니까 집행하는 이게 기억이 기금이네요 보니까. 예. 경기도. 예. 우리 안양시가 그러면은 이게 우리 안양시가 받은 업체라든가 규모, 예를 들어 금액 이런 것도 우리 기업 지역에 가지고 있죠 이거 다. 예, 그거는 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 오전에 질의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큰데 우리 안양시가 또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뭐라 할까 좀 소개를 해서라도 광고를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에 다 쓰여가지고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인섭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김선아 의원님께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근무 지원 사업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한 출연 사업으로서 부수적인 업무 수행 및 이동 지원 등을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사업과 물품을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지체장애인 2명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 중에 있고 보조공학기기는 지체장애인 6명에게 16개 물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장애인 고용공단의 기금을 통해 지원됨에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인 1월 21일 이전에도 중증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개월번의 출연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인석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이거 지금 출연 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달치만 지금 하고 지금 아예 이제 그쪽으로 전환된 게 이제 맞고요. 이제 우리 또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안양시가 장애인 공무원들을 얼마나 이렇게 뽑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그래서 더 질의 드렸던 거고요. 지금 보니까 법정 기준치를 지금 이제 우리 안양시의 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또 그랬다 할지라도 사실 비장애인과 우리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이 그 선에 가려면 우리는 2-3번이 아니라 10번은 더 그거에 대해 뭐가 됐든 더 노력해야 되거든요. 저 역시도 이 책 한 권을 보려면 비장애인들은 1시간이면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3시간은 봐야 돼요. 그렇게 그런 상을 좀 이렇게 비장애인들이 좀 인지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보조인들을 좀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또 이렇게 이렇게 경증이 아닌 중증 장애인들을 더 많이 좀 채용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채용할 때 법정 인원보다 네.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불편함 없도록 네. 지원에 철저히 기하고요. 채용 역시도 마찬가지로 법정 인원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뭐 장애인분들한테 물어보면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을 그만큼 보조인이나 그렇게 서울시처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배려해주면 더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원 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과장 홍전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의원님께서 2022년 FC 안양 세출 예산이 30억 감액됐다고 하시면서 세부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 1부 리그 승격을 위해서 2021년도에 과감한 투자로 내년 2월금이 약 32억 4,2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에는 네, 저희가 그 1부 리그 승격을 위해서 2021년도에 그 과감한 투자로 내년 2월금이 약 32억 4,2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도에 그 저희가 2월금이 85억 3,900만 원이었었는데요. 2022년도는 52억 9,700만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주 지출 사항으로는 그 신규 숙소 임차 보증금 13억 6,600만 원이 있고요. 그 버스를 구입하는데 그 2억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인건비 등 운영비가 그 23억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2월금 감소를 해서 내년 예비비가 올해 39억 원에 비해서 30억 감액된 8억 8천만 원으로 책정됐고요. 그리고 선수단 숙소 계약 완료로 임차 보증금 7억 8천만 원이 감액됐고 이 확정인 그 도비 보조금 5억 원이 이제 감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수단 의료기기 등 2억 8천만 원 절감 등이 반영되어서 총 35억 원이 전년도보다는 좀 감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재현 의원님께서 그 올해 선수 영입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 FC 안양 그 우수 선수 발굴
해가지고 그 타구단의 유출 방지는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선아 의원님이 또 질의하신 게 있어가지고 단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김은희 의원님께서 선수단 숙소 임차 보증금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내역, 그리고 선수 인건비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내역, 잔존 선수 및 몇 년 차인지 그 금액별로 등급별로 그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그럼 계속 답변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장철현 당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아 의원님, 이재훈 의원님이 답변 내용이 좀 유사한 관계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FC 안양 우수 선수 유출 방지를 위한 안양시 계획에 대해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3위를 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9위를 할 당시에 그 이제 선수 유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성 선수라든가 팔라시오 선수라든가 기타 선수들이 이제 타 구단으로 이적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성적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 구단이 이제 가장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성적이 좋았을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성적이 좋으면 그 보상 심리로 해서 선수 연봉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선수 연봉을 협상할 때 그 선수 연봉에 대해서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시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연맹에서도 보면 한 지금 인건비가 작년 대비 한 6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선수 연봉이 너무 올라 있다. 그래서 선수 연봉하고 협상하기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또 타 구단에서 또 저희 FC 안양이 경기가 좋고 또 저희가 참 그 이상하게도 저희 FC 안양에서 뛰는 선수들은 뭐 기업 구단에서 참 노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유출 선수가 있긴 한데 지금 최소한 지금 방어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뭐 그런 분들도 최선을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리그 2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지금 일부 승격을 승강 플레이를 통해서 일부 승격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그다음에 2부에 잔류가 될지 아직 그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에 대해서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오늘 그 오전에도 감독하고 미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이 난 후에는 또 많이 상황이 변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그 기존 선수를 놔두고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계약 선수가 있고 만료 선수가 있는데요. 지금 포지션에 있는 베스트 선수를 놔두고 보강 선수를 해야만 내년 시즌도 더 좋아지라고 사례가 됩니다만은 그 부분이 가장 지금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수비 선수부터 시작해서 공격 선수,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계약 만료되지 않는 선수들, 또 만료된 선수들하고 아무튼 올해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일부 승격이 되든 그 잔류를 하든 팀의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철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말씀 이제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단지 이제 그 염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는 질의한 걸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이제 들으니까 1, 2구로 갔을 때 선수 보강을 해야 되는 그 계획, 또 이제 지금 상태로 있었을 때 그 이제 그 선수의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 그게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한테 지금 이제 예산은 60억으로 지금 출연금에 올라온 건 맞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일부 리그로 가든 아니면 지금 있던 안양 FC에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구나 하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여기 책자에 그렇게 기록돼 있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 FC에 관련해서 깊숙하게 사실 모릅니다. 그것도 여성이다 보니까 쉽게 인지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누가 말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큰 틀에서 좀 우리 안양 FC가 어차피 지금 1부 리그로 가냐 안 가냐 하는 그 뭐 2등인가 지금? 예, 지금 그렇게 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FC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이 저는 지금 55억에서 60억을 올리는 그 5억은 나는 많다 보지 않아요. 선수들에게 저는 그만큼 뛰면 그만큼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또 그래야 좀 열심히 또 하고 타 구단에서도 안양은 긍정적이야. 내가 저기 가서 열심히 뛰어서 내 몸값을 올려야지. 그런 각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우리 이제 총무경제위원회인데 그나마 이렇게 다들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긍정적이에요. 뭐 예산이 뭐 삭감되고 안 삭감되고 떠나서 그래서 최소한 우리 단장님이 메인으로 뜰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최소한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소통을 해서 좀 이렇게 챙길 부분들은 좀 챙겨 주셔서 우리 FC가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오늘 지금 인건비가 50억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억이 더 올라가든 2억이 올라가든 올라갔다는 걸 우리한테 충분하게 논의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인 선수들을 좀 놓치지 않고 또 거기에 지금 보니까 뭐 S급은 뭐 1인이 2억이고 A급은 1억 5천, 뭐 B급은 뭐 1억, 또 C급은 8천만 원 선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신인들 그러면 최소한 신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3,600에 꼭 못 박지 말라는 거죠. 저 같은 생각은. 그리고 좀 더 주더라도 정말 꼭 신인이 저희를 유치해서 우리 FC가 좀 희망이 있다 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또 그게 저는 그분들이 그 정도 요구할 수는 있다.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또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하고 좀 소통해서 환경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낙후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을 믿고 소통하고 최소한 그 연봉과 선수들의 그 환경 부분만큼은 안양시가 갖춰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크게 생각하시고 우리 총무경제하고 좀 논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새겨 듣고 예, 예. 논의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더 말 많이 하고 싶은데요. 그 예산 올라올 때 말씀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큰 틀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산은 우리가 1억, 2억, 10억을 삭감하고 안 삭감한 게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산출 근거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한테 설명해라.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이상입니다. 김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말씀에 저도 좀 이어서 좀 같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안양시가 지금 현재 FC 관련돼 가지고 총무경제가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굉장히 좀 많이 의원들이 FC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자 하는 분위기는 전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뭐 여야를 떠나서 시적으로 무슨 우리 안양에 또 자랑할 수 있는 또 FC니까 또 그리고 또 보니까 성적도 뒷받침을 또 해주고 있고 보니까 그죠 이불이 그런데 근데 단장님이 사실 고민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안양시에서 일부로 갔을 때
예산 지원이 이제 그 거의 뭐 다른 구단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현재 우리 예산에 좀 배가 되는 구단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리그 같은 경우는요. 또 기업들이 또 기업 광고 차원에서 운영들을 하고 있고, 시민구단이라고 안양시가 55만 안양시가 사실 프로축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렵고 부담될 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저기 전용구장도 현재 뭐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 말씀대로 뭐 숙소 문제라든가 이런 주변 환경 문제도 어쨌든 간에 좀 더 나은 이런 부분을 현재 다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차피 좋은 선수가 좋은 경기를 만들고 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선수 영입에 있어서, 선수 하나하나 영입에 있어서 뭐 그 예산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사실 주요 선수 몇 사람은 좀 더 줘도 시적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다른 부분에서 좀 절약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고, 좋은 선수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산 편성을 더 해서라도 우리가 되지 않겠냐 생각해요. 왜 우리가 안양시가 물론 시에서 지원을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 안양시가 프로농구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기 보면은 작년도 사실 우리가 우승할 것도 아니었는데 들여다보면은 전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이게 보면은 외국 선수 하나 영입을 해가지고 우승을 했잖아요. 그죠? 물론 순간적인 시적으로 우리가 일부 리그로 갈 건지를 가야 되겠다는 우리가 생각적인 결론적인 게 있다라면은 결과적으로 과감하게 시적으로 어떤 선수를 분명히 영입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봐요. 똑같은 선수 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스포츠 방송에서는 우리 FC 안양현 방송을 중계를 하더라고. 2부 리그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갈 때 잠 올 때 보고 그러는데 열심히도 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열심히도 뛰는 것 같은데 과연 저 선수들이만 1부 리그 가가지고 잘못하면 매일 꼴찌 내고 그러면 저 어떡하나. 이런 또 어떻게 봐서는 또 안양 시민 입장에서 또 그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1부 리그로 그냥 가겠다 생각한다면은 세부적인 예산부터 좀 한번 짜봐야 되겠죠. 뭐 짜가지고 있겠지만 짜서 의회하고 소통 좀 하고 서로가 얘기하고 일부 리그 갔을 때 최소한 예산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뭐 서로가 확정은 아니더라도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예산을 우리도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FC가 일부 리그 갔을 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부터 시작해 승인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은 단장님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FC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민구단으로 만들어졌으면 우리도 한번 일부 리그 가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는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단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번 지금 굉장히 그래도 의회가 FC만큼은 굉장히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단장님한테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저기 전반기 때는 많이 고생하셨잖아. 예, 어쨌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이제 지금 FC 예산이 이제 앞으로는 또 일부 리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내년 예산에 지금 35억이 감액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뭐 예비비에서 많이 들었고요, 그죠? 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예비비에서 많이 줄고 이제 선수 인건비가 예.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수단 의료기기 및 집기 또 그다음에 선수단 숙소 임차 보증금 이런 게 이제 지금 감액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숙소 계약 완료로 감액이 됐다 하는데 뭐 숙소가 계약이 완료가 됐으면 어디 뭐 좋은 숙소를 져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비용은 그대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죠. 그게 이제 그 전세금이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추가로 들어간 사양이지. 그러니까 작년에 그게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투자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그만큼 줄었다고 보는 거죠. 쓸 돈이 줄어들었던. 그러니까 보증금을 한 네. 번만 내면 되니까. 예. 이게 몇 년
몇 년이에요? 전세 계약이? 예. 지금 이제 추가로 저희가 이제 지금 3개를 더 계약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총 보시면은 16억 5,600만 원.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다 전세 보증금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가로 했다는 것은 올해 예산이에요? 네, 지금 맞습니다. 현재 네네. 21년도. 네, 네, 맞습니다. 아, 이런 건 보통 계약 기간이 얼마나 돼요? 계약 기간이 지금 우리가 2년. 아, 2년 네. 하고 계속 연장할 수 네네네.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선수단, 의료기기 이런 거는 왜 절감이 돼요? 거의 3억인데. 뭐 아. 1부 리그 갈 때는 뭐 약품을 많이 사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아니, 이번에 도비 지원을 네. 5억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5억이 중요한 건 선수 인건비에 사용을 못하는 그게 규정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뭐 의료기를 살 수 있다든가 다른 기타 등등에 사용하는 아, 걸로. 5억이 예, 아직 예. 미정이지만 네네. 그쪽으로 쓰겠다? 네네. 아, 예. 알겠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갑자기 주니까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졌었구나. 1부 리그 간다고 생각하고 과잉 예산을 잡은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기 출연금 예상액 있잖아요. 60억 원 예정액. 거기에서 보면은 유소년 보조금 있잖아요. 1억 6,500인가? 예. 그거를 여기서 왜 감액이 됐나요? 1억 6,500만 원요? 네네. 여기 출연금 2022년도 출연금 세부 내역에 보면 이건 이거 뭐지? 동의안에 보면요. 그쪽에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빠지고 출연금에서 빠지고 세출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이 여기에는 세출 예산에도 좀 줄었어요. 1억 6,500도 아니고 8,600으로. 잠시만 이은희 의원님 장철혁 단장님께 아니, 요청하시는 건 홍재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줄은 게 아니고 이제 그 출연금은 늘었죠. 출연금 5억이 늘었는데 네. 유소년 그 예정이잖아. 이게 이제 아직 안 받은 거니까 2022년도 거잖아요. 네, 예. 그쪽에 예. 그 보면은 유소년 보조금 등 해가지고 1억 6,500이 감액이 된 거예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유소년 보조금도 보조금에서 작년에 나가다가 자체 예산으로. 요거는 네. 그 보조금으로 나가다가 네. 올해는 이제 그 자체 예산으로 이제 지급하려다 보니까 여기가 빠진 겁니다. 근데 왜 바뀐 거죠? 출연금에서 나가던 게 왜? 요번에 그 하다 보니까 이제 55억을 받았었는데 이제 저희가 60억을 이제 요청을 하면서 네. 그 이제 그 선수단 인건비가 이제 그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 연봉 증액이 조금 늘어나는 걸로 봐서 작년에는 그 40억을 이렇게 책정을 했던 것 같다가 올해는 그 선수 인건비를 50억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8 보조금을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돌리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족하게는 5억을 초과되게 신청을 할 거면서 1억 6,500을 글로 뺀다는 게. 그리고 이제 1억 6,500이 감액이 되면서요. 여기 세출 2022년도 세출 예산을 보면 그 2021년도보다 8,600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1억 6,500에서 8,600이면 2분의 1로 유소년비가 감액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유소년비를 감액을 해야 되냐 이거죠. 유소년비가 감액이 되는 게 아니고 늘어난 거죠. 8,600이. 아니라니까? 2021년도 예산은 6억 4,700이었고 네. 2022년은 7억 3,300이에요. 예.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죠. 8,600이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거죠. 예. 출연금에서 1억 6,500을 감액했잖아요. 예. 그러면 1억 6,500이 돼야 현재와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감액이 아닙니다.
네? 감액이 아니에요. 아니 감액은 아닌데 네. 여기 마이너스 된 거 이거 없어진 거잖아요. 예산에서. 출자금 예산에서 1억 6,500이 없어지고 지금 지출 예산, 세출 예산에 보면은 8,600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원칙으로 따지면 8,000 이제 과반 8,000이 지금 감액이 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 예. 그 부분은 예.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1억 6,500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출연금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사항이고 지금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그 출연금이 아닌 전체 예산을 놓고 따져봤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출연금에서는 이제 1억 6,500을 갖다가 1억 6,500을 갖다가 출연금에 그 2021년도에 계상했던 거를 2022년도에는 출연금에서 빠지는 거고 대신 그 금액을 갖다가 그 자체 예산으로 해서 더 증액을 시킨 거죠. 아, 과장님. 네. 제가 지금 또 전문위원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그 출연금에서 1억 6,500은 학교에다 직접 지원했던 거라면서요? 그게 지금 없어졌다는 거라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U18 보조금은 저희가 그 학교에다가 직접 준 게 아니고요. 예. 자체적으로 FC에서 운영하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운영하면서 지원을 한 거죠. 아니 학교에다가 저희가 그냥 이렇게 준 돈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지금 그 U18 그 선수들을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그 교육시키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학교에다 준 비용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출에는 8,600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유소년 운영비가 늘어났어요. 8,600이. 그렇죠. 올해보다 내년이. 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출연금 중에서 있던 1억 6,500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출연금에서는 없어졌지만은 네네. 자체 예산에서 그만큼 추가를 해줬다는 얘기죠. 추가는 8,600을 해줬고 1억 6,500이 없어졌으니 아니 1원 6,500이 없어진 게 아니고 1원 6,500에다가 8,600을 더한 플러스가 된 거죠. 그건 아닌 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 그 전체 그 예산 구조 그 안양시가 사실 동의안 때는 저희가 좀 너프하기 작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시 그 예산과에서 이 서류 제출하기 이후로 그 상당한 그 금액들이 편차가 생겨요. 그래서 다음 예산 그 올 때 그때 구체적으로 오거든요. 왜냐 저희들이 지금 뭐 예산과도 좀 예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거의 밤낮 세우는 것 같은데 저희 금액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저희가 그 여기 제출할 때는 1차 컨펌을 사실 시장에 받아서 보낸 건데 그 뒤로 또 바뀌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변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부하게 가는 거는 저희가 그 다음 예산 본예산 때 이 관련은 정확하게 아마 예산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좀 이렇게 확정된 게 아니고 러프하게 온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그 마지막 그 예산서가 확정됐을 때 그때 한번 더 따지신 게 어떤가 싶으네요. 왜냐하면 러프하게 온 거를 지금 그건 맞는 얘기인데 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2021년도에는 1억 6,500이 있었어요. 근데 2022년도에 이게 없어지면서 60억이 출연금을 요청을 하게 되는 꼴이 된 거죠. 어찌 보면 그렇게 된 거죠. 예. 네, 그러면 뭐 저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러프하게 왔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네. 물론 이제 오늘은 뭐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유소년 우리가 이제 1부 리그로 가려고 엄청나게 안양 FC가 뜨고 있는 시점에서 유소년한테도 그만큼 지원이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왜 줄고 있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 의원님, 이게 저 60억의 출연금에 대한 거 이게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걸 저희가 다시 파악해가지고 이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출연금에서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네네. 말씀을 여기는 줄었어요. 네네. 그거는 제가 제 다시 취지는 뭔지 파악해가지고 아시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소년 계속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줄었다는 거 그게 제 좀, 취지고요.
뭐 지금 예산이 확정 예산도 아니고 당연히 왜 네, 그런 거니까 지금 이제 보조금이 21년에는 있었던 보조금이 2022년도에는 없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갖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예산이 유소년에서 감액이 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예, 예. 않느냐. 그 그런 부분은 거를 예,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지금 뭐 러프하게 잡혔는 거는 뭐 실 예산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예, 예. 어쨌든 예산은 명확하게 잡아서 예, 그 알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추경 때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유소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네. 향후에 우리 차세대 네. 축구 선수 예, 예.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확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타가 나온 것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 등급이라고 하면은 우습지만 일단 나와 있는 표준 급여 선수 인건비에 대한 급여 체제를 보면 SABC가 있잖아요. 근데 2021년도에 저한테 구성 현황을 주신 거면은 S가 5명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또 7명으로 되어 있어. 두 개가 달라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21년 시즌 숙소랑 2015년부터 현재 인건비 나와 있는 종이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요. 선수 현황에 나와 있는 등급표하고 지금 바뀐 것 같아요. S가 5명이고 A가 7명이고 근데 여긴 지금 거꾸로 바꿔서 나온 것 같아요. 7, 5으로. 맞나요? 제가 이거 저도 봤거든요. 아, 네. 봤더니 의원님 지적대로 지적대로 뭐가 잘못돼서 저도 좀 물어보려다가 저도 계산해봤더니 뒤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뒤 표는 사실 여기 7명 돼 있잖아요. 네. S가. 근데 실적 세 보니까 S가 5명이고 네. 그 1억 초과해서 A급이 7명이고요. 네. 그리고 5천만 원 그 B가 9명인데 굉장히 좀 자료가 아니면 선수 지금 이적한 선수들 중에서 S가 있어서 이적이 된 건지 그렇다면은 뭐 말이 되는데 누가 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기는 아마 통계 여기 이거 이게 아, 설명이 안 되나요? 지금 구성 현황에 보면 S 선수들이 이적을 해서 통계랑 안 맞는 건지. 오타가 아니고 이게 맞는 자료고요. 네.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그 자료는 저희가 예산 편성 시 참고할 아니. 21년 구성 현황이잖아요. 21년이면 지금 우리가 지급한 금액인 거잖아요. 그리고 21년 현황 선수 현황인 거고. 안 맞아요. 총 인원은 맞아요. 총 인원 34명은 맞는데 S하고 A하고 바뀌었다라는 거지. 지금 별건 아닌데 이적 선수가 S인지 A인지에 대한 구별도 지금 못 하겠어요. 그러면 아니 이거 안 맞다 숫자가 아니 본인 자기 아니잖아요. 이것만 보내줘. 이거 누가 보내? 이거 누가 받아? 누가 더 체육관 나왔어. 알았어 어떻게? 저기 지금 들어보니까요. 네. 제가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지금 그 여기 2015 시즌 현재 선수 인건비에 나온 데이터 있잖아요. 하나. 네. 이게 맞고요. 네. 체육과에서 이 자료를 잘못 준 거래요. 산목이 준 자료가 그러면 아니고 2020년 S가 7명이 맞는 건가요? 앞에 게 맞는 거. 앞에 게 S가 7, 예. A가 5명? 예, 예. 그럼 34명으로? 예, 맞다. 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김선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한번 일부 나간다고 좋아한 적이 있었죠. 19년 옮겨가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열렬한 응원을 하면서 시민들이 환호에 젖었던 그때 코로나 이전에 또 더더군다나 그 시절을 기억하면 선수단 영입한 선수도 그렇고 지금 비용을 분석하자는 거잖아요. 추경이나 아니면은 또 우리가 본 예산을 가든가 조례도 그렇고요. 보면은 인건비가 많이 나갔던 해에 승리의 조짐이 더 많았던 거예요. 더 시민들이 환호할 수 있었던 기쁨의 순간들이 많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2018년도하고 2021년도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등급이 일단 높은 선수들이 우량 선수들이 많으니까 시민구단으로서 시민들에게 주는 기쁨이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선아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이 금액 몇 억의 선수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게 의원들과 좀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시점에서는 일부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시민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선수를 좀 금액대가 있더라도 S등급이 좀 더 많이 오고 A등급이 좀 더 많이 와서 시민들이 기쁘고 응원의 맛이 난다면 특히나 또 위드 코로나 지금 얘기하고 있고 침체되었던 스포츠라든가 시민 정서가 다 좀 가라앉아 있잖아요. 2022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상세히 좀 더 이게 무조건 예산이라고 제가 한번 2018년도에서 19년 넘어갈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뻥튀기 예산이라는 표현을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60억 갖고 오셨을 때. 그러나 지금은 그 금액이 많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의원님들과 좀 소통 좀 하시고요. 예산 세우실 때 특히 FC 안양에 대해서는 지지가 이렇게 열렬할 때는 그러니까 좀 소극된 표현으로 하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 쉽게 표현할 때는 좀 흥겨운 운동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응원할 수 있는 구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선수들 제 숙소가 2018년도부터 정말 저에겐 관심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선수 식당이 없는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았는데 출연금도 좋고 어디선가 들어오는 또 서포트되는 비용들도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각하게 올해는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금 조례하고는 또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예산 이전에 저희가 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아마 모든 의원님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적정 비용을 주고 적정 선수를 데려와서 시민 구단으로서의 위험과 포부를 보여줘 달라라는 지금 주문이시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숙소 계속 이게 임차금 나가는 거 또 이동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숙소하고 잘 먹고 잘 자야 되잖아요. 쉴 수 있는 공간 약간 개선됐잖아요. 선수들 만족도가 예전보다는 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의원님들이 바람이시니까 여기에 부흥준비 단장님이나 과장님 자주 오셔 우리 사무국장님 의원님들과 자주 좀 소통하셔서 좋은 행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본 예산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시민으로서 전용구장 짓기 전에 네. 클럽하우스를 먼저 좀 지어주세요. 그거는 추가로 네. 계속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 없이 갑자기 쑥 말씀하시면은 아니 됩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홍재현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철혁 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상 일부 용어가 중복되거나 범위가 적절하지 않아 이를 수정하고 용어를 순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선호 의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청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제청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제청하시는 의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선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선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선아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김선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족구장 무료화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등의 논란이 여지가 있으므로 전면 무료화하기보다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주간, 평일 또는 일요일, 공휴일 전용 사용료를 50% 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재현 의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재현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재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안양시민 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